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7,4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091명, 완치만 3,776명으로 집계되어 5.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1,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마스크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월 3억 9천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며 연말까지 수술용 마스크의 여유분이 약 20억 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가 수요 우선 공급 조건 하에 무역부에게 해외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출 제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방호복의 경우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공급량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용 방호복의 경우 소규모 병원에서는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방호복의 경우 무겁고 불편하여 품질에 대한 의료진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슬람 내에서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신의 처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 집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유해한 행동의 결과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과학, 행동 변화, 치료 및 영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단체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열악한 경제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세계 경제 둔화와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올해 국내 총생산 0%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의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가족과 동료들이 장례를 위해 병원에서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라바야에서 강도를 만난 고재 운전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후 3일 만에 숨지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사망한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었고 이에 환자가 사망하자 보건 지침에 따른 내장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당시 코로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며 가족들은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동료 운전사 수백 명이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겠다며 병원 영안실에 난입해 시신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례를 치른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이에 수라바야 보건당국은 사망자 가족과 장례에 참석한 조문객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청 차관은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4개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 사태에서 비교적 안전한 주변국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관광청 차관은 인도네시아와 4개국 간 여행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기준이 나오면 각각의 국가와 협상한 뒤 2에서 4주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행 재개를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았지만 이들 4개국의 관광객 수가 많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먼저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빠르게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87% 급감하여 관광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7월부터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징수 법안을 심의 중이며 일명 디지털세라 불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추가적인 세수로는 약 1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102조 루피아에 달하며 이 중 모바일 분야가 44조 루피아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라인 영상 분야가 33조 루피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해당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는 기존 파트너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오만의 오오지가 철수함에 따라 국내 정유시설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국내 총 5곳의 신규 정유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영석유공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량을 2배로 늘려 더 이상 석유 수입을 늘리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7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동남아시아의 최대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유전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안 돼 2004년을 기점으로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정유시설 투자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석유 품목의 무역 적자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곳의 프로젝트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 사태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우리나라의 DH그룹이 두마이 정유 플랜트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F-X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분담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중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여억 원이 밀린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그간 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KF-X 사업에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과 투자관계 개선이란 제목의 최고 경영자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및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양국의 주요 공직자와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우마르 하디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이동이 제한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도 그동안 양국은 주로 봉제와 신발 분야에서 협력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인력을 더할 때라며 지금은 기회를 향해 상호이익을 위해 빠르게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트라의 이종윤 자카르타 무역관장 역시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이 봉제와 신발 부문에서 출발해 식품산업, 화학, 전자산업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제약 및 의약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